오늘은 스킨톤의 잘못된 발색과 변색, 이 무슨 차이로 발색 잘못됐다라고 부르는지를 갖다가 정의를 내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시술을 하고 나면 한 달 후에 결과물이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는 발색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시술하고 나서 최소 반년이 지났을 때, 보통은 뭐 1년 정도를 보긴 하죠. 그때 색깔이 변하게 되는 거를 변색이라고 불러요. 이건 무슨 차이냐면 메커니즘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표피, 진피, 그리고 이거를 나누는 표피와 진피를 나누는 거는 기저층, 꾸불꾸불한 거. 자, 우리가 어디서부터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세포예요? 기저층부터가 살아있는 세포예요. 표피층은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사람 껍데기예요, 껍데기. 실질적으로 뭔가 만들어지고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핏줄이 달려있고 하는 것들은 기저층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발색이라는 거는 뭐를 발색이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바늘로 뚫고 체내에다가 색소를 주입을 시킬 거예요. 색소를 주입시키면 어디에 주입시켜요? 진피층의 최상단부, 여기에다 색소를 주입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바늘이 뚫고 지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릴 거예요. 그러면 이 구멍 뚫리는 데를 통로를 통해 가지고 색소들이 지금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자리를 잡을 거예요. 어떻게 이게 색소가 몸 안에서 자리를 잡냐면 이 기저층이 일주일이 지나면은 닫혀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안에 남아있는 애들은 기저층이 닫히고 나면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몸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갇히게 된 애들이 최종적으로 몸 안에 남는 발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발색은 여기 표피층에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튜브에 다 공개하기는 어렵고 요거는 제 수업을 등록을 하신 분들한테는 이 표피층과 기저층, 이 진피층의 이 조금 더 발색에 관련된 메커니즘을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여기 있는 애들이 발색을 영향을 미치는 거고 여기 있는 애들이 자리를 잡는 어떠한 과정이 한 달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달 후가 최종 발색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한 달 동안 일어나는 어떠한 과정이 있는데 그게 다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발색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색깔이 계속 변화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여기가 자리를 잡은 거야. 지난 시간에 들었던 우리 수업 기억나죠? 자외선 ABC로 인해서 A가 영향을 미쳐서 이게 계속 부서지고 부서지면서 점점점 색소가 사라지고 체내에 처음 넣었던 것보다 더 적은 양의 색소들이 남게 돼요. 내가 처음에는 이 정도 양을 넣어놨는데 반년 후에 어떻게 돼 있어? 다 깨져가지고 이 정도 양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적은 양이 남아있을 때에는 우리가 눈에서 바깥으로 쳐다보면은 얘랑 다른 색으로 인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정도 양이 다 채워져 있을 땐 살색처럼 보였지만 이 정도 양이 남아있을 때는 어떠한 다른 색으로 보이게 돼요. 이것도 유튜브에서는 100% 다 공개해드리긴 어렵긴 해요. 이것도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양에 의해서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거를 변색이라고 해요. 체내에서 실질적으로 색이 변하지는 않아요. 남아있는 양에 의해서 우리가 보는 이 색의 느낌이 달라질 뿐이에요. 이 안에서는 색소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달 후에 어떠한 결과물의 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 발색이 잘못 나온 거예요. 발색이 잘못 나온 이유는 뭘까요? 시술자의 어떠한 미흡함으로 인해서 이 발색이 잘못 나오게 된 가능성이 커요. 손님이 잘못 케어를 하거나 그러면 보통은 이제 세균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색이 다 빠져가지고 아예 착색이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가장 크고, 발색이 잘못 나왔다는 거는 어떠한 시술자가 이렇게 색소를 주입하는 과정이라던가 여기에서 이 기저층이 닫히는 과정, 이때 어떠한 작용으로 인해서 잘못된 발색이 나온 가능성이 커요. 변색이라는 건 왜 나오는 거냐면 분명히 한 달 후에는 맞게 나왔어. 아무렇지도 않고 되게 진짜 티하게 되게 잘 나왔다? 근데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색이 다 이상하게 변하는 거야. 근데 이 변색도 누구의 탓이 클까요? 이 자외선에 많이 노출된 이 손님의 탓이 클까?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시술자의 탓이 가장 커요. 이 시술자가 1년 후와 반년 후를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색으로 변할지를 갖다가 다 계산을 한 상태에서 체내에다가 색소를 주입을 했어야 하는데
그거를 계산을 하지 못한 채로 당장의 요것만 생각해가지고 넣으면은 이제 반년 후, 1년 후가 어떠한 탈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니들의 각도도 있고 사용하는 니들의 종류에도 이제 문제가 있고 사용하는 색소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색소가 체내에 주입됐을 때 여기 자리를 잡았을 때 배열도 문제가 있고 남아있는 색소의 양도 문제가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것들이 짬뽕이 되면 이러한 변색의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시술을 해가지고 당장의 발색을 맞추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 어떤 잉크로도 쉽게 맞출 수 있지만 이 변색을 컨트롤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이 많이 있어야지 변색을 100%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생각보다 수업이 너무 쉬운데요? 왜 이걸로 갖다가 다 성공을 못 시키고 왜 망할까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다 보면 깨달아요.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이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변색 컨트롤 하면서 하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를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요거는 제 수업 들으시면 변색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고 발색과 변색이 잘못 나오는 이유는 어찌 됐든지 간에 100% 시술자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 변색이 나지 않으려면은 결국에는 본인이 어떠한 이런 발색과 변색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시술을 해야지만 이 변색이 나지 않게끔 컨트롤하면서 시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피부는 누구든지 간에 다 똑같은 피부가 없어요. 다 달라요, 누구든. 타고난 혈성도 다르고 재생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그 사람의 생활 패턴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면서도 발색과 변색에 문제가 없게끔 나게 하려면 이론을 철저하게 먼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시술을 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실력을 쌓아가야지만 본인이 샵을 롱런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유튜브에서 공개할 수 있는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오픈 카톡 카카오 채널로 갖다 문의 남겨주시면은 수업에 관련된 내용 안내 도와드릴게요.